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역시 내일 하루가 굉장히 좀 중요한 2021년의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볼까 하던 차에 좀 거래량이 최근에 좀 터졌었던 종목 중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2020년에 상당히 좀 시세를 많이 준 종목들이 있었지만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시세를 좀 주지 못하고 바로 좀 윗골을 달고 밀렸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. 우선은 최근에 이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이 한국 산도스라는 그 제약회사하고 항우울제 3종 코프로모션을 계약을 했습니다. 지금 팜뉴스에서 신용석 기자님이 쓰신 제목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메인을 뽑으셨는데, CNS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서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. 이제 CNS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제 중추신경 관련한 것들을 그죠? CNS라고 표현하는데,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관련되어져 있는 약품을 현대약품이 조금 더 생산은 아니지만 단순히 국내 영업에 대한 판권을 획득한 것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슈가 좀 됐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한국 파마도 최근에 이 한국 산도스하고 이런 방식의 국내 영업 계약을 좀 체결해서 한번 시세를 준 바가 있죠. 현대약품에 대해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한번 시세가 나왔는데, 차트를 좀 보시면 이때였거든요. 이때 이 현대약품이 이때였을 겁니다. 이 상한가 진입을 했을 때 그 이슈를 좀 가지고 상한가를 좀 진입을 했습니다. 근데 상한가 진입한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, 이 지금 보면 2020년부터 12월까지 쭉 보면서 사실 이 2020년 3월달에 이 코로나 그에 의한 급격한 하락에 있어서는 어떤 종목들 다 수익을 주는데,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이나 윗골이 달고 밀렸었던 이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? 여기를 단 한 차례도 그 종가 기준으로 뚫는다라든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그 한국 산도스와의 계약 체결로 강하게 좀 양봉이 나와주면서 거래량도 좀 터지고, 그죠?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이 나왔다, 그죠? 물론 바닥권에서, 아주 바닥권에서 나왔으면 더 좋았었겠습니다만,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저는 좀 괜찮은 수준에서 위치에서 상당 부분 강하게 좀 시세가 나왔다라고 좀 봤는데,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좀 안타깝게도 시세를 더 내지 못하고 밀렸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이때 구간대에서 보면 종가 기준으로 거의 한 20% 가까이, 그리고 장중 기준으로는 거의 한 40% 가까이 상승을 좀 했는데, 그 이후에는 이렇게 좀 눌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보통 이제 눌림목에서 중요하게 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, 한번 장대를 뽑았잖아요. 장대를 뽑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음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, 이렇게 양봉을 좀 나눠봤을 때 윗꼬리를 달건 안 달건 음봉 자체가 이 윗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터지고 요런 식으로 한번 나오고, 한번 이렇게 다시 재차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요런 식의 상승 살짝 눌리면서 요런 식의, 저는 움직임을 되게 좋아하는데,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현대약품은 지금 3일 내리 빠지면서 사실은 거의 그냥 음봉을 내리 꽂았다라고 치면 이 정도까지 거의 빠진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전일의 장대 양봉을 몸통을 다 훼손시켜 버리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그 추가적인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, 아이러니하게도 이 음봉 3개를 내리맞은 이후에 연말에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 매도라든지 혹은 배당에 대한 이슈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양봉을 좀 강하게 줬습니다.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골이 달고, 그 윗골을 이렇게 달았을 때, 그죠? 거래량이 터진 양봉에서 윗골을 달았을 때에 매도로 나간 주체는 개인이었고, 개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기관이 금액은 소수입니다만 합의 한 20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. 그래서 요 정도라는 부분은 그래도
아직 완전히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움직임이 아니겠느냐.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는 다시 한번 이 양봉의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다시금 이 캔들의 몸통 이상 슈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.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한 이후에는 사실은 뭐 이런 한국 산도스와의 체결된 이슈는 이미 뭐 지났다라고 보고요. 요런 이슈가 있어요. 지금 1월 1일부터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제정이 되고 다시 시행이 되고 그죠?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. 낙태죄죠, 낙태죄. 그 낙태죄가 폐지가 됐습니다. 결국에는 이 내용은 낙태죄를 폐지하면서 그에 합당한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머니투데이의 기사고요. 중요한 부분은 낙태죄가 어쨌든 폐지가 됐다라는 거죠. 1월 1일부로. 최근에 이제 낙태죄에 대해서 아직은 이슈가 좀 안 됐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렇고 이 사후 피임약 시장에서 현대약품이 상당 부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대약품이 약 76% 정도 시장 점유율을 2019년 기준이죠. 2019년 5월 기준인데 그래서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 낙태죄의 폐지에 대한 단기적인 테마로 현대약품의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, 추가적으로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그죠? 아울러서 이제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봤던 것은 뭐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라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약바이오업계 과제가 이렇다라는 어떤 이투데이의 박미선 기자님께서 쓰신 내용인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. 이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것이 미국이라든지 기타 해외에 글로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송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송도에 지금 뭐 셀트리온도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에 진출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CIC라 그래서 보스턴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그죠? 여기에 이제 한국 제약바이오 혁신센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현대약품이 참여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. 현대약품이 참여를 한 부분이 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건립됐는지 추진되고 있는지는 제가 명확히 확인은 찾아보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. 혹시 뭐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그 정도로 현재 이제 어쨌든 움직이고 있는 회사다.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회사다. 그런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 상승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이 거래량입니다.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어요. 2017년, 18년 쭉 보면 역대급 가장 많은 상승 2019년에 18년에 나왔습니다. 또 2018년 이때가 이 코스닥 시장, 코스피 시장으로 보면 가장 많이 상승했었던 그때예요.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2018년 이때가 꼭지였죠. 그죠? 지금은 이 꼭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코스닥에서도 나오고 코스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, 그죠? 그때의 이 현대약품도 상당 부분 좀 시세를 줬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가장 높은 금액의 상승이 나왔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좀 터졌기 때문에 이 음봉에서부터 쭉 보면 뭐 매동을 맹신하진 않습니다만 상한가를 말고 그 다음부터는 개인들이 계속 좀 더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. 상한가 때는 개인들이 받아주면서 개인들이 쐈다면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개인들의 좀 물량이 나가면서 그것을 좀 외인이 좀 받은 움직임이 있다. 그래서 1월 1일에 낙태죄 폐지라는 이슈도 살아있고, 그죠? 추가적인 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국내 뭐 유수 제약업계가 이 CIC 센터에 뭐랄까요, 이 입주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. 이 바이오 혁신센터 입주를 해서 추가적인 어떤 뭔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좀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면 지금 당장 요 정도 주가에서 눌리기보다는 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조금 더 시세가 이어지지 않겠는가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한번 완전히 눌러버렸거든요.
완전히 눌러버렸고 다시 서서히 좀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심히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유동주식 수가 한 2천만 주 정도 됩니다. 뭐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에는 뭐 적당한 수치라고, 그렇다고 뭐 적지도 않죠. 한 1500만 주 언더면 또 모르겠지만 적은 수도 아니고 많은 수도 아니다,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시가총액은 2400억 정도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가볍다, 가볍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, 뭐 기본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분기 보고서를 보더라도 뭐 실적에 있어서 아주 뭐 네거티브한 의견을 제시할 만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. 보시면 뭐 실적도 보면 뭐 매출도 무난하고요, 그죠? 매출 총이익은 조금 줄었고, 영업이익 자체는 손실인데, 그죠? 요게 조금은 걸리죠. 영업이익은 좀 손실인데 분기로 봤을 때 그러는 것이고, 누적으로 보면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상당 부분 오히려, 그죠? 오히려 누적이라고 보기,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좀 증가한 상태다, 그죠? 전년도 누적 대비해서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당기순이익도 3분기에는 좀 손실인데요, 누적으로는 그래도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오히려 이 3분기 때 누적 대비하면 증가한 수치, 뭐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재무제표에 있어서는 크게 태클을 걸 만한 이슈는 없고, 다만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이 뭐 낙태죄 폐지라든지 이런 이슈로 단기적으로 그냥 한번 들어올리고 말 것이냐, 아니면 조금 더 세게 들어올리더라도 세게 들어올릴 것이냐, 정고점을 한번 뚫어줄 것이냐, 그런 것들은 뭐 수급이나 상황을 봐야 되겠다,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최근에는 좀 웃긴 게 이 현대바이오가 너무나 세게 증가하고 나서요, 이 움직임과 조금 흡사하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강하게 들어올리고 나서 윗꼬리 달고 지금 내리 한 4일 정도 빠지고 이틀 반등 있잖아요, 그죠? 4일 빠지고 이틀 반등 보면 현대약품도 사실은 뭐 커플링 될 이유가 없는데 같은 현재자를 붙여서 그런지 보시면 얘는 3일 정도 눌리고 이틀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. 보시면요. 그래서 뭐 현대바이오가 어떻게 움직이냐와 같이 갔다라기보다는 이때 시기 때에 제약바이오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눌렸지 않습니까? 추가적인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 그랬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, 어찌됐건 뭐 현대약품의 강한 좀 상승과도 뭐 맥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번 움직여 줬으면은 좋겠다,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현대약품이 그동안에는 사실은 뭐 이름값에 비해서 상당히 좀 뭐 저조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 이 8,500원 정도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신다면 재밌는 종목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뭐 현대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. 오늘이 이제 지나면 내일부터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자리를 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뭐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, 그리고 윤석열 현 검찰총장 등의 상당 부분 정치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. 안철수 뭐 써니전자 안랩, 그죠?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로는 서현 탄메탈, 덕성 이런 종목들이 있고, 이재명 에이텍, 그죠? 이런 종목들이 아마 내일 시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좀 갈 것 같은데요.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달려갈 때 꼭지에 잡는 것보다는 눌렸을 때 가기 전에 잡는 게 그래도 손실을 덜 볼 수 있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,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항상 꼭지에 잡지 않으시도록 잘 판단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. 쉽지 않겠습니다만요. 네,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저녁 시간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종목 설명할 만한 종목들을 좀 찾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